네,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으로 커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초미의 관심사로 여전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으로 이제 무섭게 확산이 된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훨씬 강하고 심각한 2차 경제 쇼크가 또 몰아칠 것이다라는 경고음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 석학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지금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상황이죠. 네, 이게 차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네. 1차는 이 전 지구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봐야 되겠죠. 이 감염 문제. 근데 2차적으로는 이 팬데믹 자체, 감염의 팬데믹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의 팬데믹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경제 위기가 전 지구적으로 초래되는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확진자가 23만 명을 넘었었고요. 펜스 부통령은 이탈리아와 비슷할 정도로 비교될 정도로 미국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어느 때보다도 클 수밖에 없는데 결국 경제라는 것은 내용과 또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고 또 내용도 어떤 피해가 있을지를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이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2차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또 3차는 뭘까? 계속해서 이것이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지속되다가 경제와 감염이 뒤섞이는 이 네. 위기까지 초래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19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쉽게 가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요국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나요? 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죠? 하향 조정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도 추정치기 때문에 이것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것보다도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개별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우선적으로는 JP 모건이나 BNP 등에서 분석을 한 내용들을 망라해서 재분석을 한 것이 이제 국제금융센터의 자료인데 3월 말 불과 얼마 전에 전망치입니다. 다 그래도 이 0%대 또는 1%대 성장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마이너스 1.4%, 그다음에 유로존이 마이너스 3.1%, 중국이 2.3%. 중국 전망은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데 우리는 0.9% 성장 전망. 그러니까 1%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는데 일본은 더 심각합니다.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도쿄올림픽까지 연기되면서 이걸 경기 부양의 중요한 수단으로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생각했던 아베 총리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2개 지급하겠다. 그래서 더 지금 혼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일부 분석에서는 아직 이 전망치가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네. 그럼 정말 올해 마이너스 성장, 0%대 성장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유로존 내에서도 독일이냐, 이탈리아냐, 그리스냐, 스페인이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국들의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자 이제 매일경제신문 6면에 경제 석학들의 이 금융 분석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분석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 과거 2008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대공황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세계 경제 석학들은 지금의 위기를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훨씬 더 심각하게 봐요. 네. 심각하게 보는 걸 보면 일단 우선적으로 기간에 있어서 길어지겠다. 네. 그러니까 침체라는 용어, 장기라는 용어,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바로 파산이라는 용어가 이게 빈번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버드 대학교의 제이슨 퍼먼 교수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는 이제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장기화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지. 지금 뭐 V자 반등이니 U자형 반등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공포 심리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소비도 얼어붙죠, 투자도 얼어붙습니다. 지금 고용 이야기도 나오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오늘 우리 방송에서도 보내드렸듯이 수천만 명의 실직을 4월에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생산까지 이게 위기가 되니까 뭐 공급망을 바꿔야 된다. 근데 바꾸고 싶은데
어느 나라 하나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없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다고 하는 상황. 성장이 아니라 지금은 현상 유지 정도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 파산 리스크가 이제 점화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현상 분석을 세계적 석학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미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국이 많은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들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추가 재정과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대부분의 경제 석학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또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나요? 오늘 내용의 핵심은 이건데 네. 이 뉴욕 시립대학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노벨상 수상자죠. 이 뉴딜 정책, 새로운 뉴딜 정책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초대규모 네. 뉴딜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였는데 크루그먼 교수의 내용을 좀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3속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속,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이것을 해서 경기 부양식을 위해서 돈 풀기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속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단지 1년, 2년 할 것이 아니라 20년간 연구 프로그램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변속입니다. 일부에서는 돈 풀기를 하면은 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얘기하는데 오히려 넘치도록 부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한 7단기어, 8단기어 자동차를 살 것 같으면 아이고 무슨 기어가 그렇게 필요해 하는데 지금은 변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히려 변속을 많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퍼붓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야 기업과 가게가 유동성을 체감하게 된다. 혹시 너무 넘쳤더라도 이것은 미래에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한 투자로 생각해야 되지라는 말 그대로 신속, 지속, 변속의 이야기를 내놓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제이슨 퍼먼 교수는 기업의 무질서한 파산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막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 그다음에 버클리 대학의 그랭사 교수 같은 경우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소극 대응하면 향후에 경기 방어 비용이 눈덩이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기본 재난소득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이 그랭시 교수의 이야기는 더 파부해야 된다. 지금보다도 오히려 바주카포가 아니라 슈퍼 바주카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헬리콥터 머니가 아니라 현금 융단 폭격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인프라 투자, 이른바 뉴딜 정책을 가동해야 된다. 이것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네. 이 트럼프 노믹스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기도 했는데 하지를 못했었던 거죠. 네. 또 하나는 기업 가계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총수요를 살려야 리세션을 돌파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인프라가 그럼 집중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된다면 이 인프라와 관련된 업종은 좀 더 활기를 띨 수가 있다. 이건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국가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또 공조를 이루고 있나요? 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화상 G20 정상회의였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방역과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방역도 이 글로벌 공조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5조 달러 정도의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힘든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대를 하지 않으면 이 위기는 돌파할 수 없다. 왜?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또 하나 강조를 했던 것이 일단 우리가 관련된 이 전 지구적인 글로벌 대응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G20, 그다음에 G2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20은 이런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 한 국가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G2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가지만 스페인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네. IMF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WH도 적정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G20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다 달려들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점이 석학들의 이야기를 빌면은 경기 부양책의 1순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이야기는 중국계일 겁니다. 웨이상진 콜롬비아대 교수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기회다. 무슨 기회냐? 바로 G2의 기회다. G2가 쌓아 올렸던 관세 장벽.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호무역 장벽. 이걸 허물어야 된다. 지금 이것을 허물어야 V자 반등을 하든 U자 반등을 하든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를 웨이상진 교수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이 G2의 역할은 글로벌 관세,
비관세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 이것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처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요약하자면 G20이 해야 할 일과 그다음에 G2가 해야 할 일을 좀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중요한 것이 감염 백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를 극복해서. 더 네. 중요한 건요. 지금 빨리 우리가 쓸 수 있는 백신은 바로 경제 백신을 총가동해야 된다는 것이 석학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경제 석학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금 코로나19의 현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상반기에 세계 경제 침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2008년의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또 다른 대응책을 펼쳐나가야 할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진단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